네, 총선 특집 소셜 라이브 1교시 다당다당 시작합니다. 저희 둘이 이번 총선에서 알아야 할 정당을 빠르고 쉽게 1타 강사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투표장에 가실 텐데 인증샷 하잖아요. 이게 원래는 막 엄지척 1번 같고 V 2번 같아서 못하게 됐는데 지난 대선부터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규정이 바뀌어서 엄지척, V자, 인증샷 다 됩니다. 어떤 사람 벽보 앞에 서서 이 사람 싫다, 이 후보 지지한다 이런 인증샷을 해도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투표하고 빨리 하러 가야 돼요. 인증샷 찍고 SNS 올리고 맞습니다. 다시 JTBC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입니다. 원래 우리 투표 잘 해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제도가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표를 조금 받아도 거대 정당들은 자기가 받은 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었거든요.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구새누리당이죠. 정당 득표에서 33%를 차지했는데 의석은 40%를 가져갔습니다. 민주당은 25%를 득표했는데 실제로는 41%의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그때 민주당보다 더 많은 26%를 득표했는데도 의석은 12%밖에 못 가져갔습니다. 정의당은 더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7%나 표를 얻었는데 의석은 2%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서 대표되는 제도였던 거죠. 부자가 더 부자 되고 가난하면 더 가난하게 되는 싫어. 우리 사회의 모습이 이 의회에 담긴 게 아닌가. 그렇게 국민이 죽어라 다른 당을 찍어도 합정양당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냐면 어떤 당이 표를 30% 받았어요. 그러면 의석을 몇 퍼센트 가져가야 돼요? 30% 가져가야 돼요. 이거를 당연한 거에 당연하게 하자.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좀 건강한 다수당 체제를 만들자라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문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공약집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이 제도를 밀어붙였고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사실 반대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의석수를 계산하는 표 계산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복잡하게 계산을 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되게 좋지 않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반대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동물국회 기억나시죠? 패스트트랙이 바로 이 제도를 두고 양당이 싸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제도가 통과가 됐고 결국 소수 정당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넓어졌습니다. 작은 정당들하고 협의를 해서 300석 전체 말고 비례대표 47명 중에 30명, 그러니까 30석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자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소수정당이 의석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제도가 바뀌니까 민주당이랑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소수정당이 잘 돼? 그러면 내가 소수정당을 만들면 되지.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바로 위성정당입니다. 프랜차이즈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스타벅스가 못 들어가고 스타벅스 리저브가 들어가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러면 왜 안 좋느냐? 첫 번째로는 이런 의석수 싸움이 아니라 공약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총선 한 달 전까지 거대 양당도 전부 다 공약집을 내놓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냐면 국민 여러분들 정책 공약 몰라도 우리 당 그냥 찍으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읽힌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맞아요. 지금부터 정당의 역사를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번인 것도 조금 어색해요. 아, 그렇죠. 네네. 왜냐면 민주당은 대표적인 야당으로 불려왔었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민주당이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반대하던 바로 그 민주당입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기계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회자되는 굉장히 유명한 선거 구호였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계보를 잇는 정당이 계속 나와요. 신민당, 친한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이 당이 새천년 민주당이 됐죠. 열린우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한민국 보수당의 역사 살펴보겠습니다. 이승만의 자유당, 정의의 민주공화당, 전두환 씨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신선했던 게 파란 색깔 한나라당 로고에 빨간 머리를 붙였습니다. 레드 컴플렉스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고 우리는 보수지만 빨간색을 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러 국민을 아우를 수 있다, 이런 통합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색깔을 섞어 쓰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이어져서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라는 질책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선거를 앞두고 이합 집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살아 돌아온 친박, 비박, 유승민계가 하나의 당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미래로 나아간다 해서 미래통합당이 됐습니다. 다른 야당 한번 살펴볼게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초록색으로 나왔던 그 당 이름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나온 당이에요. 옛 국민의당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지금 미래통합당 가서 좀 공천을 잘 받은 편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생당이 있습니다. 민생당 같은 경우는 원래 민주당이 호남이 지역 기반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 같은 수도권에서 굉장히 약간 깨끗한 이미지와 진보적인 색채로 약진하면서 수도권 의원과 호남 의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호남계 의원들이 나와서 만든 당이 바로 민생당입니다. 그리고 정의당과 녹색당 굉장히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진보 정당이죠. 특히 정의당은 민주노동당 때 굉장히 많은 의원들을 당선시키면서 화려하게 국회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현재는 이렇게 정의당이 됐습니다. 개표 방송 재밌게 보는 법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격전지들이 많은데 특히 을구가 많아서 을의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가장 주목받는 지역구는 어디 있죠 지금? 리틀 대선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종로가 있죠. 종로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당선되느냐 이낙연 전 총리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여야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이런 가늠자로 기능하고 있고요. 네. 이수진 판사와 나경원 의원이 붙는 동작 의도 굉장히 관심이 판사 많아요. 대결. 그렇죠. 네. 여성 정치인이 진짜 적잖아요. 특히 네. 이번은 더 적게 공천을 받았는데 여성 정치인들 간의 대결이라서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다녀온 광진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추미애 오세훈 대결을 저희는 예측했는데 네. 빠르게 변화하고 변화해서 네.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후보와 그리고 오세훈 후보 이렇게 붙게 됐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과연 정계 복귀할 수 있느냐 이게 또 관심사로 집중이 되고 있죠. 그걸 또 저희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버스를 좀 다시 보게 해주시기 윤건영 후보와 김용태 후보 이렇게 붙는데 윤건영 후보가 워낙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분이 이기느냐 지느냐가 약간 여당에 대한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저는 사실 서울보다는 지역이 더 재밌습니다. 그렇죠. 부산에서는요 스펙 끝판왕 두 분이 붙으셨습니다. 오. 한 사람은 전 부산시장 5글자 적혀 있고요. 한 사람은 전 해수부 장관 이렇게 와. 적혀 있습니다. 거의 부산에서는 둘 다 탑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경남은 이장님 김두관 의원이 다시 경남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미래통합당 나동현 후보랑 붙는데 여기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민심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민심의 풍향계가 되지 않을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지난 총선을 보면 부산에서 민주당이 몇 석이 됐느냐, 광주에서 비민주당이 몇 석이 됐느냐가 이 향후 민심을 그렇죠. 네, 판단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특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많이 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단 한 명도 안 됐어요. 맞아요. 8석 모두 국민의당이 가져갔는데 이번에 다시 민주당이 그 8석을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 국민들이 사실 준엄하게 심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당이든 어떤 지역이든 한 당이 독식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거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과연 국민들께서 어떤 판단을 내려주실지 오늘 6시 반부터 아주 흥미진진한 개표가 시작되겠습니다. 어디 가야 돼요? 개표 방송. JTBC죠. 네, 이제 곧 개표 방송이 시작됩니다. 내가 사는 곳에 누가 될지는 또 가장 재밌게 보실 부분 같아요. 내가 나온 학교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이 지역에 누가 될 것인가도 한 2-3군데만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시면 그 또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선거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뀐 제도의 취지에 맞게 소수 정당들이 정당한 몫의 의석을 받았는지 이것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총선 특집 소셜 라이브는 계속해서 쭉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